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태풍 마워르가 휩쓸고 지나간 괌의 항공기 운항이 오늘부터 재개됩니다. 그동안 한국인 관광객들은 숙소를 구하지 못해 노숙을 하는가 하면 전기와 물이 끊기고 생필품까지 동나면서 고통의 시간을 보내왔는데요. 마침내 오늘부터 귀국길에 오를 수 있게 됐습니다. 태풍 상륙으로 괌 현지에 발이 묶였던 한인 관광객들이 당장 오늘부터 고국의 품으로 돌아오는데요. 외교부는 괌 현지 국제공항 운영이 현지 시간으로 오늘 오후 3시에 재개돼 대한항공 여객기가 오후 5시에 도착해 오후 7시 인천으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여객기도 오늘 오후 4시 5분과 내일 새벽 2시에 괌 현지에 도착할 예정인데요. 괌 국제공항 측은 당초 오는 30일 운영을 재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복구 작업이 순조로워 일정을 하루 앞당겼습니다. 하지만 현지에 체류 중인 한인 관광객이 3,400여 명에 달하는 만큼 완전 귀국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인데요. 외교부 당국자는 괌 노선을 늘리거나 좀 더 많은 승객을 태울 수 있는 항공기를 투입하는 방안 등을 두고 국토부에 협조를 요청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지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관광객들에 대한 지원도 이제서야 속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외교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괌에 투입되는 첫 항공편을 이용해 신속 대응팀 4명을 현지에 급파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6일 슈퍼태풍 마워르가 세계적인 휴양지 괌을 강타했습니다. 이로 인해 괌의 국가주요 시설이 파괴되고 마비되면서 괌에 여행을 떠났던 한국인 3,400여 명이 고립되고 말았는데요. 무려 3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 정부는 자국민의 안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를 되돌아보면 고립된 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군 수송기까지 급파했던 사례와는 전혀 다른 대응인데요. 단지 놀러 갔다는 이유만으로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18년 태풍 위투의 내습으로 사이판에 군 수송기를 급파해 대한민국 국민을 구조한 사례도 있는데요. 당시와 비교해보면 격세지감마저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공항이 폐쇄되고 청사에도 갈 수 없는 상황이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텔 로비나 회의장 같은 곳에서 노숙하고 있고 단전단수 지역이 많아 물탱크까지 소진된 상황이어서 바닷물이나 수영장 물을 가져와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있다고 전해졌는데요.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빨래 같은 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인 겁니다. 가져온 약이 다 떨어져 당뇨, 혈압약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다니 큰일인데요. 처방을 받으려 해도 현지 병원 진료비가 기본 $1,000가 넘는 상황이란 겁니다. 이러한 재난 상황에서 한국인들을 상대로 현지 바가지 상원도 극성이라고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온라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을 보면 참 가관입니다. 한 포탈 기사 댓글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도 별반 다르지 않았는데요. 괌에 뭐 주워 먹으러 갔냐, 지금이 휴가를 즐길 때냐, 꼴 좋다, 쌤통이다 등의 악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왜들 이러는 걸까요? 평상시 열심히 일하고 돈을 모아 신혼여행, 가족여행 간 사람들일 뿐인 그들에게 왜 이런 비난을 쏟아내는 걸까요? 태풍 오는 것을 알았어도 여행사나 숙소에서 취소를 안 해줘 울며 겨자 먹기로 갔을 수도 있고 또 아이들이나 직장 문제로 따로 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저 특별할 것 없는 우리 주변의 이웃입니다. 이번 괌 사태를 대하는 국민들의 싸늘한 시선도 문제지만 이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모습도 가관인데요. 어떻게 됐든 자국민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노력해야 할 국가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수소방관만 했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거죠. 윤 정부의 인식은 자신들이 자발적으로 놀러 갔다는 이유로 국가가 이들을 구조해야 하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 행태인데요. 국가의 존재의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윤 정부는 놀러 간 사람들이 알아서 돌아와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더 말해 뭐 합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9명이 목숨을 잃어가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정부에서 말입니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개혁의 딸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의 활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강력한 지지로 힘이 되기도 하지만 의원들에 대한 문자와 팩스 테러로
정치 훌리건이라는 비판도 받는데요. 한일 회담을 강병환! 뭐가 살려 뻔뻔하게 가운데로 걸어가냐 이 박지원 네가 뭐 어디라고 여기 나타나갖고 소리하고 다니고 있어? 내가 26일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가 쓴 특집 다큐 기사 제명인의 마을과 건희사랑이 큰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박종화 기자가 어떤 취지로 작성한 것인지는 감이 오지만 그 내용이 다소 기계적 중립에 가까운 면이 있고 또 다른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작성되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는데요. 기사를 보면 제명인의 마을에서 활동하는 강성 지지자들 중 일부는 정치 훌리건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들을 향해 문자 폭탄을 보내거나 팩스 테러를 하고 수박 색출이라는 폭력적 팬덤 행동을 보인 탓이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인 개딸들을 정치 훌리건으로 묘사했는데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 피해를 받은 대표적 인물이 작년에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던 박지원과 박용진 의원 등으로 나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의 문제점은 박지원과 박용진 의원 그리고 비난받은 인물들이 했던 일종의 정치적 배신 행위와 그런 막말 문자를 자행한 이가 정말 개딸이 맞는지 제대로 구별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요. 불과 며칠 전에 이원욱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자 폭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이래도 개딸들과 전연하지 않을 것이냐고 목청을 높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 조사 결과 이원욱 의원을 향해 그 악성 문자를 보낸 자는 개딸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는데요. 그와 마찬가지로 박지원과 박용진 의원 등을 향해 문자 폭탄을 자행한 이 역시 개딸을 사칭한 프락치일 가능성도 충분한 거죠. 제명인의 마을 회원들은 대체로 이재명 대표의 부탁으로 인해 대부분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 그리고 그들의 편에 서서 나팔수 역할을 하는 수구 언론들을 비판하는 데 열중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물론 그들이 소위 수박 정치인이란 자들을 향해 비판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최근 이원욱 의원이나 양소영, 박지원, 박용진 등이 당했다는 그런 문자 폭탄은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박 색출건도 그런데요. 왜 개딸들이 그 수박 의원들에게 분노를 품었는지 또 그런 과격한 행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훌리건으로 묘사한 것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지난 2월 말에 수박 정치인들의 집단 반란표 행사로 인해 아슬아슬하게 부결됐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자당 대표를 스스로 정치 검찰들에게 밀어넣은 것인데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그런 정치적 배신 행위에 분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거죠.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문자 폭탄을 보낸다든지 협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정치 훌리건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당 대표를 못 믿고 총선 공천권을 위해 흔들기에 나선 것도 모자라 정치검찰의 수사에 동조하는 정치적 배신 행위를 했는데요. 과연 그것도 참고 견뎌야 하는 것일까요? 박지원, 박용진 의원이 비난을 받는 것 역시 그런 정치적 배신 행위를 저질러 왔기 때문인데요. 뉴스타파 보도기사는 이 점을 교묘하게 빼고 보도했습니다. 제명인의 마을 회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수박이니 뭐니 하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뉴스타파 박종화 기자는 누가 개딸인지 또 누가 개딸을 사칭한 프락치인지조차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기사를 썼습니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는 없는데요. 스스로 수구 언론들의 보도와 같은 행태를 취한 거죠. 결국 박종화 기자는 중요한 핵심 부분을 다 날려버리고 수구 언론들의 개딸 악마화 작업에 동참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무엇을 위한 보도였을까요? 뉴스타파의 느닷없는 변절을 보며 안타까움과 분노를 느낍니다.